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10차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이제 벌써 10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겠는데요. 총 15차시를 감안하면 3분의 2 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강의를 수강을 하고 이 과목을 들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든지 마음하고 이제 또 한참 진행됐었을 때 그 단계하고 또 마무리 단계하고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에 맞춰서 무슨 평가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 중 하는 과정 내에서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좀 어떤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마무리 단계까지 오다 보면은 그 처음 내가 했었던 만큼의 얼마만큼 됐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삶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때 생각했던 내용 그리고 뭐 무엇을 하나에 미친 듯이 한번 뭐 이렇게 해보거나 뭐 또 30대 때는 또 그에 맞춰서 어쨌든 그때까지도 초반에는 어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일을 하는 직장 내에서도 어 젊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30대 특히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그러면은 어떤 젊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뭐 열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많이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또 이제 거의 50을 이제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또 예전과 같은 거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예전만큼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뭐 좀 더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40대 때 그 또 후반까지 오면서 보면은 보이는 세상도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어, 생각을 해보면서 그 시기에 맞게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고 그 내가 또 잘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뭐 구차하게 이런 뭐 잔소리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3분의 2 강의가 되는 시점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려지는 것 같고 아무튼 지내면서 한번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은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여지는 부분도 많이 다르고 그 어떤 행동적인 거, 열정, 머릿속, 마음속, 마음은 있지만 몸은 또 많이 안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용기 같은 부분도 한창 때하고는 좀 이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시작하는 와중에 여러분들 바로 수업에 들어가려니 좀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0차시가 되겠는데요. 먼저 매번 들어가는 하영 드림이를 보면 오늘의 할 내용은 10차시 효율적인 교수자의 수업 행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현장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뭐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시에도 뭐 수업 시연이라는 게 있고요. 교사가 된 후에도 잘 아는 것을 또 잘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는 교수자가 어떤 수업을 행동을 하는 것이냐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아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목록을 보면 학습과제 10차시 있죠. 10차시까지. 예. 오늘은 10차시니까 10차시까지 해서 학습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차시가 보면 내가 직접 전공 분야에 대한 수업 시연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것만은 반드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해 봅시다. 이것이 10차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학창시절로 돌아갔을 때 선생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해줬다면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을 텐데 그러한 선생님께 바라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라는 모습. 이거를 한 문장의 하나의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한 문장의 하나의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요점 정리를 해준다.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질문을 하면 뭐 끝까지 들어준다. 그리고 칭찬을 적극적으로 해준다. 뭐 수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준다. 사례와 연결지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준다.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저는 뭐 그러한 거에 맞게 이렇게 받았던 수업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수업도 있었고요. 역시 반대로 저가 지금 어떻게 해지는지는 또 여러분 입장에서 또 잘 보일 수 있을 거라는 보여지지만 또 상대방 입장을 바꿨을 때 또 다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피교육자의 입장인데 만약 교육자의 입장이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피교육자 입장에서 어떤 교육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자가 되었을 때 지키고자 하는 내용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차시에 했던 교수 설계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께 리포트로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건 지지난 차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이거 꼭 전공이 아니어도 좋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수업 상황,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에 해도 다 괜찮습니다. 지난 차시에 올려졌던 사례를 참고하면서 리포트를 작성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 효율적인 교수자의 수업 행동 10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오늘의 학습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내용을 제가 한글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내용은 교수보다 교수법에 학생의 실력을 좌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수보다 교수법에 학생의 실력을 좌우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아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근데 잘 아는 사람은 잘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은 제가 방금 드린 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잘 알면 잘 가르칠 것이다. 동의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예전에 학창 시절을 때는 잘 알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었죠. 저분은 잘 아니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살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교육공학이라는 과목,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게 그거와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잘 안다고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잘 안다는 거는 상대방도 잘 알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거거든요. 잘 아는 사람 머릿속에서는 그 이해하는 방식이 그분만의 이게 예체능이 됐든 이공계가 됐든 인문계 철학이 됐든 다양한 과목 중에서 어떠한 과목에 특별히 탁월한 영향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학생들만의 어떤 뭐 천부적인 어떤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수학이란 과목 조금 약했었는데 잘 아는 선생님은 그분 머릿속에는 이미 고차함수를 암산으로 하는 분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도 당연히 그럴 것처럼 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 수업에서 그분이 잘 가르친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친구들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다고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교사가 되었을 때 혹은 대학 강단에서 수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부분은 역시 잘 안다고 꼭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은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해둔 이 사례를 보면은요, 이건 노벨 물리학상 교수가 어떤 그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SCI 논문, 국제 저명학술지에 올린 논문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인 칼 위맹 교수는 물리학 수업에서 이런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어떤 팀을 나눠서 한 팀은 아주 그 분야에 정평 있는 노련한 교수가 전통적인 강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요? 전통적인 강의 방법으로 이끄는 수업을 한 그룹은 했고요. 다른 한 팀은 교수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들이 TV 리모컨 같은 장치로 학생들과 적극적인 상호 의사소통을 해가며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수업이 다르죠. 한 수업은 정평이 있는 교수자가 전통적 강의 방법으로, 한 팀은 대학원생이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서 더 수업 효과가 높았을 것 같나요? 정평 있는 쪽인가요? 대학원생인가요? 예. 결과는 대학원생들의 승리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승리라는 것은 결국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라고 봐야 되겠죠. 대학원생들의 상호 의사소통 방식은 가르친 수업에 강의는 거의 없고 짧은 소규모 그룹 토론과 수시로 도중 문답을 주고받는 클리어 퀴즈, 증명 과정의 시험과 질의응답으로만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이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사가 그래픽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면서 체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뭡니까? 그 본질 자체를 많이 이해를 하면서 가는 부분이고 그 정평 있는 교수님은 아무래도 전달해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들어서만 알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연구자는 정평 있는 교수보다 교수법이 학생의 실력을 좌우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수업을 하고자 하는 교수자의 수업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또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4주가 아니고 이거 10주죠. 10주차 효율적인 교수자의 수업 행동. 오늘의 수업은 학습자의 지식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수자의 수업 행동을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학습 목표이고 효율적인 수업 행동 요인 그리고 일단 수업 행동을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업이다. 우리 수업이라는 얘기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수업을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수업이란 무엇이다. 지금도 뭐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은 어떤 목표가 있겠죠. 수업을 받고 뭐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라면 효율적인 교수자의 수업 행동에 대해서 알면은 오늘 수업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수업은 목표로 설정한 행동 유형의 변화, 즉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수자의 수업 행동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놓을 수 있도록 그건 여러분의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내적 과정, 뇌에서 일어나는 부분인 것인데, 제가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를 하면 그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교수자가 교육 방법도 쓰고 매체도 쓰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를 외적 상황,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외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직접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좀 거창하게 표현한 것이죠. 교육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그래서 수업은 뭐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학습자의 학습이 교수자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초래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근데 예전에는 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집중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겠다는 뭐 동기가 더 높거나 이해력이 높은 학생들은 수업 효과가 좀 더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뭐 수동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수업 효과가 많이 부족했었죠. 결과적으로 그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수동적이 되지 않도록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게 관건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아까 저 예전에는 뭐 저가 고등학교 때 뭐 56명씩 한 반에 콩나물 교실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 참여형으로 다 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어차피 또 그때는 산업혁명 아니 그저 이제 분업화가 되는 시절이고 공급자 중심 시절이기 때문에 뭐든지 뭐 물건도 뭐 생산자가 이제 생산을 해서 뭐 사기 싫으면 마라 이런 형태로 가진 사람들이 또 공급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수업할 때 매도 많이 맞았죠. 학생들이 집중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닌 것이죠. 결국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공통적인 점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얘기를 한 여러 가지 얘기를 아무리 뭐 내용을 잘 조직화해서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얼마나 그 이해하는 개인차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다양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밥상 위에 올려놨다고 가정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고 소화력도 여러분이 소화력에 맞춰서 음식을 먹겠죠. 그런데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준다고 해서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제 뭐 몸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장염이라도 있고 하면 막 먹을 수 없잖아요. 이처럼 막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학습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관적으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공급자가 어떻게, 교수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런 부모님이 밥을 한다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먹고 싶은 반찬, 음식을 많이 놓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수업에서도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분 좋게 심리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면, 그런 행동을 교수자가 한다면 수업은 역동적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수업 효과를 가져서 그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자의 효율적인 수업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효율적인 교수자의 수업 행동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1973년도 뭐 저가 태어나던 시절에 보니까 뭐 명료한 수업 전개, 명료한 수업 전개하면 명료하지 않게 수업 전개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열성 있는 수업, 자꾸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를 하거나 자꾸 다운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면 학생들도 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단조롭지 않은 수업 활동,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뭐 억양도 비슷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지루해집니다. 과제 중심, 결국은 학생들이 어떤 그 학습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과제를 한다거나 또 학생의 아이디어를 격려하고 수용하는 행동, 이때도 이런 얘기는 있었죠. 근데 뭐 아무튼 저 때는 이런 경우는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매 맞고 그러는데, 만약에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해서 매 맞으면
질문 안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선생님이 그랬다면. 그러면은 수업 분위기도 안 좋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아주 옛날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꾸중이나 비난 이런 것도 있네요. 보니까 수업 행동에. 왜냐면 그때는 어떤 시범 케이스 이런 행동주의적인 어떤 뭡니까 이거 이런 것이 보면 그때 훈육이라는 것으로 이제 체벌도 많이 있었는데 뭐 아무튼 시대가 그때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내용들의 이제 교수자의 수업 행동, 수업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1973년도에. 이제 1995년도는 많이 발전한 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목표인지,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목표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그런 수업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또 동기유발, 이거는 어떤 그 수업 차시에 따른 어떤 호기심 유발이 될 수도 있고요. 왜 내가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뭐 이러한 목적에 따른 동기유발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쪽에 수업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피드백을 해주면 수업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개별화, 설명 반응 지도, 연습 이러한 것들을 95년도에 이러한 행동들을 교수자의 수업 행동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비슷합니다. 보면은 뭐 82년도, 2000년대 보면은 명료성, 다양성,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네요. 2000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구성주의 학습 시기이기 때문에 2000년도는 99년도 제가 이제 교사를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열린 교육 그러면서 이제 수행 평가도 나오고 이런 학생들의 직접적인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평가도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학자들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많이 비슷해집니다. 보면 뭐 2002년도에 나왔을 때도 보면 명료성, 다양성, 과제 지향성 있고 여기 보면 또 특별 추가된 거는 학생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뭐 발문하기, 우리 나중에 배울 발문 기법, 그리고 어떤 감정, 교사와의 어떤 감정을 교류하거나 수업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죠. 이제 선생님이 자꾸 뭐 잘못함을 지적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뭐 꾸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좋지 않은 학생들과의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있으면 아무리 잘 알고 수업 방법을 잘 알려고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미 힘들어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관계가 좋은 수업을 이끈다. 이러한 것도 있어요. 그 좋은 수업은 좋은 교육 방법은 좋은 관계이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좋은 관계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공감, 경청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학생들의 얘기를 많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떤 같은 뭐 칭찬을 많이 해준다거나 또 학생들이 쓰는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을 폭넓게 어떤 수용적인 그러한 행동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선생님이 남이 아니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나와 통할 수 있다. 그런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는 어떤 근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손충기 교수님은 94년도에 효율적인 교수자의 수업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 척도를 개발한 것이죠. 교수자의 수업 행동 척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척도를 가지고 우리 학진 등재지에 소논문을 게재한 바 있고요. 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 이 척도를 이제 넣어서 프로그램을 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척도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살펴보면 수업 행동을 위한 계획과 준비 적절성, 목표와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내용의 구조와 수업의 과제 지향성,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동기유발도 있고 개인 차이의 적응성이라든지. 그런데 총 항목, 48개 항목이 되는데 요거를
비슷한 것끼리 그룹핑을 한 겁니다. 그룹핑을 해서 네 가지 요인으로 이거를 같이 넣었습니다. 네 가지 요인이 수업 과정의 명확성, 활기 있는 상호작용, 내용 제시 방법의 다양성, 수업 과정의 개별화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냥 막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앞에 표를 밑에 제시를 했습니다. 요 교수님이 이러한 척도를 개발한 것이죠. 먼저 수업 과정의 명확성. 그러니까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러한 행동을 해줬다면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을 텐데. 이런 게 열심히 있는데 이분은 그러한 거를 이제 교육 전문가와 학생들 또 교사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다양한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추출하고 그러한 것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비슷한 것끼리 영역별로 만들어서 이 척도안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척도라는 건 뭡니까? K척도 인터넷. 척도를 통해서 보면 척도를 잘 준수하면은 무엇인가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척도인 것이죠. 뭐 중독 척도에서 척도에 많이 체크해서 걸리면은 내가 중독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 척도를 통해서 잘 지내고 있는가 막 좋은 긍정적인 게 많이 나오면 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척도와는 이 척도에 해당하는 행동을 교수자가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그 수업은 괜찮은 수업이 되는 그런 척도인 것입니다. 괜찮죠? 제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척도는 아까처럼 기준인 겁니다. 기준. 이 척도에 나온 48개 문항인 거죠. 48개 문항, 4가지 영역. 이거에 맞춰서 여기에 나온 행동들을 내가 많이 하였다. 동그라미가 많다. 그러면은 묻지마 해서 나는 좋은 수업을 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척도입니다. 먼저 수업 과정의 명확성인데 보면 명확한 수업 목표를 정하여 순서적으로 수업한다. 그러니까 그 순서 없이 수업을 한 게 아니고요. 교수자의 수업 행동 중에 수업 목표를 딱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학습 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에 맞춰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적으로 잘 수업을 스무스하게 진행한다. 교수자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수업 과정의 명확성 척도 두 번째 수업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가를 자주 확인한다. 요거는 수업 목표를 한번 제시를 했는데 그때 제시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이제 참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누구든지 50분 내내 수업 집중하는 게 쉽진 않죠. 그렇게 해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어주는 거죠. 오늘 지금 처음 목표를 제시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자주 안내를 해주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잘생되고 있는가를.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수업이 흥미롭고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한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면 당연히 효과가 높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경우 보충 과정을 실시한다. 막 이런 겁니다. 지금 앞서서 지금 네 문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그 내용이 교수자의 수업 행동이 들어간다면은 수업 어떤 학습자의 어떤 학업 성취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과제가 이러한 형태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한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들어가도록. 예를 들어서 수업을 조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구성 진행한다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러한 수업 행동을 해줬다면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을 텐데 이런 거를 한 문장에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서 10개 문항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지키면 되겠죠. 그 다음도 계속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분명하고 쉽게 설명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 종결시 다음 시간 내용을 안내한다. 이러면은 훨씬 좋겠으니 아무래도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수업 과정의 명확성 어떤 영역에 들어간 것이고요.
수업 과정만 명확한다고 해서 수업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영역에는 활기 있는 상호작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학생들도 질문하면 답을 뭐 하도록 어떤 권장하고 격려와 강화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넣은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킨다. 수업을 하는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했는데 뭐 정답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오답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답을 얘기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공부 좀 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수업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겠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빡빡한 분위기 교수자는 잘 되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학생에 대한 수업 참여, 어떤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오픈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수업 행동을 교수자가 하면 수업 효과가 더 올라가겠죠. 이런 걸 쓰는 겁니다. 두 번째, 활기 있는 상호작용을 위해서 어떤 수업 중 내용에 관련된 주변 개념이나 생활 주변의 예를 폭넓게 소개한다. 수업에 활자 찍힌 것만 보면 지루합니다. 이거를 일상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경험하는 것과 바로 옆에 있어 이런 거를 얘기해주면 친근감도 있고 훨씬 잘 되겠죠. 세 번째, 학생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질문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학생 전체에 주의하면서 집중한다. 눈 접촉, 목소리, 제스처 등을 다양화하며 활기 있게 수업한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활기 있는 상호작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질문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학급 전체의 주의 집중이나 참여를 위해 언어적 보상을 이용한다. 그리고 답변이 부적절하고 틀린 경우에도 격려한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의 깊고 훌륭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강화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예전에 핵심 역량 우리 교수님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어떤 강화적인 거 때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 대학교 수업을 하면서도 무슨 뭡니까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뭐 마이쮸, 초코파이, 뭐 그 외에 뭐 초콜릿,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가져가면서 뭐 이렇게 또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거 뭐 못 먹어서 뭐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참여를 하고 뭐 교수자 혹은 선생님이 이렇게 주었을 때는 이거는 그 이상의 초코파이에 정자가 쓰여 있죠, 한자로. 그 이상의 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수업 과정의 명확성, 활기 있는 상호작용을 했는데 세 번째는 내용 제시 방법의 다양성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한 방향으로만 내용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미분적분이라고 했다고 해서 꼭 수학식으로만 할 필요는 없죠. 어떤 식물의 성장 곡선이라든지 경제 발전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체육에 관련돼서도 그거에 맞춰서 미분적분을 사실 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덜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재구조화해서 보내주면 또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훨씬 참여율이 높고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좋은 학업 성취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수업에서 다루는 아이디어나 배경의 개념 등을 기원을 제시한다. 소집단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시한다.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내용 제시 방법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뭐 협동학습부터 이거는 뭐 교육 방법 중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이것도 이제 뭐 거꾸로 수업을 한다든지 액션 러닝을 한다든지 뭐 유의미의 학습법을 한다든지 이런 매체적인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걸 통하면서 내용 제시를 보면은 뭐 유머를 통해서 이거는 에듀테인먼트와 같은 내용이죠. 그럼 뭐 하다 재미있게 하다 보면은 뭡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게임을 통해서 한다.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매번 뭐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 결과적으로는 내용 어떤 수업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인과적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 중심 학습을 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선생님의 교수자의 수업 행동은 너무 다양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수업 전개부터 아까처럼 수업 과정의 명확성이나 활기 있는 상호작용, 뭐 내용 제시 방법의 다양성, 그리고 그 다음은 수업 절차의 개별화에 이르기까지 지금 48개 문항인데 문항의 척도 이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걸 사실상 한 수업 시간에 다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싶은 거 5개 혹은 10가지 평상시에 잘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빠뜨리는 그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발문을 많이 한다.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 아이들의 뭐 질문을 뭐 10가지 이상 유도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교수자의 수업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쓰고 그런 걸 지키는 데서부터가 우리의 어떠한 수업 역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것이냐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마음에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방법은 방법론적인 것이고요. 방법론적인가 밑에를 하면 사실 본질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정형화된 방법이 없더라도 마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정형화된 방법을 스스로 채택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지금 쓴 내용들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보고 여기 올라가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예전에 선생님이 나에게 이러한 수업 행동을 해줬다면 나는 공부를 더 잘했을 텐데 이러한 것을 한 문장에 하나의 내용이 있도록 해서 10문장을 이번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절차의 개별화 척도안을 보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개별화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결손 이러한 부분들을 차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떤 요약 정리 이런 부분까지 이제 잡아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구체적인 거 보면 수업 중 진도가 느린 학생을 빨리 탐지해내어 격려한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활동들을 하면 어떤 그 학업 부진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나오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한다. 이런 것들. 학습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추가로 공부할 것을 알려준다. 뭐 이런 것. 시험 본후 개인별 학습 곤란점을 발견하여 교정한다.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학생들의 학업 준비도를 확인하고 체크한다. 학생들이 찾아오거나 지도를 받으러 오면 미루지 않고 지도한다. 어떤 학생에게 질문한 후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없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개발된 것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다양한 그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이제 효율적인 교수자의 수업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보다 교수법이 학생의 실력을 좌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져가는 것은 학생이 주관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 오늘의 수업 내용에 맞춰서 어떠한 수업을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는 교수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을 선택한 것에 따른 교수자의 수업 행동도 교수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 선택을 하고 한 행동들이 학생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에 수업을 최적화한다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교수 설계인 것이죠. 교수 설계를 통해서 그러한 과정안을 만들고 그러한 것을 진행한 후에 다시 그 피드백을 통해서 더 성장시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그 논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수업 행동 분석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경험한 교수자의 행동 변화가 주는 의미 해서 제가 주제자로 해서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한때 수업 교육 방법에 대해서 또 대학교에서 많은 수업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제 매번 제가 제 수업을 촬영을 하고 이러한 척도에 맞춰서 돌아보고 그 동영상 찍은 거를 그에 맞춰서 저도 보고 같은 교수자의 어떤
피드백도 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동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희들 역시. 이 내용이 오늘 효율적인 교수자의 수업 행동과 아주 직접적인 그에 따른 어떤 결과를 객관성 있게 표현한 논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선행 연구부터 여기에 일단 방금 들었던 척도안, 이 척도안을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게 외부적인 게 아니고 평가와 코칭은 나를 성장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와 우리 같이 하는 이제 강사들하고 이제 영향을 업체키워 줄 수 있는 코칭의 요소를 여기 또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 요소를 놓으면서 이제 진행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강의 촬영을 하고 아까 마쳐서는 척도에서 강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서는 그 세부 코칭을 하고 그 코칭은 뭐 본인 코칭이 될 수 있고 뭐 상호 코칭 그리고 그 코칭까지 끝나면은 여기까지 나와 있던 모든 내용은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형성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형성에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 성찰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 보면 이번 지난 수업 시간에 내가 무엇이 부족했구나 그걸 염두에 두면서 다음 역시 강의 촬영, 강의 평가, 코칭 하면서 2차 포트폴리오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또 나온 부분은 또 수정을 하면서 또 이 과정을 거치면서 3차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내가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를 참고하시면은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한 이런 것을 알려주고자 했구나. 이거를 제가 지금 시간에 다 읽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학습 과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이 논문까지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교수자의 수업 행동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